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입항했던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북한도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켄터키함이 왔었고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아나폴리스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이 잇따라 우리나라에 입항을 한 건데 이걸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 핵추진 잠수함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 조명을 많이 받은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갔고 네. 부부간에 저도 못 가봤는데 그런 잠수함을 타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만큼 요즘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4월 26일 날 워싱턴 선언에서 네. 한미 정상 간에 미국이 가장 아끼는 전략자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항공모함도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 실은 잠수함도 있고 네. 핵무기 실지 않은 잠수함도 전략 잠수함으로 취급을 해요. 그다음에 막 B-52,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국에 전개시키겠다 또는 함정 같으면 기항시키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군대 생활 32년 할 동안에 전략 자산 중에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이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전략 핵잠수함 네. 그래요. 이 잠수함은 한국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32년 했는데 네. 그만큼 자기들이 소중하게 은밀히 다루는 자산을 이번에 한국에 기항시킨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럴까? 네. 저는 정상회담 끝나거나 발표할 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저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네. 전혀 예상 밖에 이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의 러시아 수준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이가 이제 전략무기라고 해서 뭐 겁을 안 내는데 공갈무기라서 겁을 안 내는데 공갈무기 아닌 게 증명시키겠어 이렇게 하면서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네. 막 전략무기야 막 핵포탄은 엄청 위력이 커요. 근데 그거를 소형으로 만드는 거, 그걸 전술 핵무기라고. 네. 그거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겠어.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국력, 뭐 경제력 하면 40~50배 앞선다고 북한보다. 그런데 북한은 그 경제력에 못 미치니까 계속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 화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자. 미국이 도와주는 거, 뭐 그거는 한미 동맹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네. 그러나 이거는 뭐 신뢰도는 우리가 검증을 한 건 한 번도 없다.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진 이유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미국에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또 한국에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 동맹이라고 해서 그 같이 하겠느냐 이런 막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또 북한에서 그 핵무기 가지고 깡패짓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자체 핵무장 여론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 전에 76%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자체 핵무장. 그러니까 미국이 자연꺼려하는 것이 핵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핵무기 다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말빨에 안 먹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이 한국의 그 자체 핵무장이 굉장히 비등하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산을 이번에 전개시키겠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했는데 이번이 왔죠. 그래서 켄터키함 이전에 미시건함이라고 해서 네. 그 배도 같은 크기인데 거기는 핵무기를 실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켄터키함 가고 나서 또 SSE하는 공격 핵잠수함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서 방문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 가시성을 지금 보여줬어. 우리가 하시라도 보여줄 거야 이런 네. 거고.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이 여론이 약간 다운되는 듯해요. 그러나 저 배는 그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핵 무장의 여론이 너무 일어나면 그렇죠. 이게 또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보니 우리가 확실한 동맹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입항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동선 공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런 공개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수 굉장히 있는 이례적이죠. 부분이네요. 그래서 핵무기는 운반체가 3개가 있잖아요. 전략 폭격기,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했던 거. 그다음에 그것이 항공에 날아가다가 들키니까 요격당하니까 네. 개발한 것이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에요. 네. 그거는 30-40분만이면 공격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요즘에는 너무 뭐 인공위성 뭐 레이더 시설 발달되니까 이것도 가다가 요격당하겠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데 쏘자. 네. 그것이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는 게 SLBM이에요. 네, SLBM. 잠수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 탄도탄. 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은밀하게 유지할 때 SLBM이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나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과거 SLBM은 미국 SLBM을 운용하는 지휘 체계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핵 전투사령관, 네. 그다음에 잠수함장 이 라인만 알아요. 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출항과 동시에 다 비밀이고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거를 항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을 유지해요. 네. 육상에는 막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 레이더 안테나를 깔아요. 네. 그리고 보조 수단으로 항공기로 8km짜리 끌고 다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항상 물속에 어디엔가 있는 핵잠수함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지시를 하려고.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한국에다 이제 전개를 시켰다. 이거는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니까 다 이 정도로 미국이 아끼는 걸 데려왔어요. 네. 보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 것이 과연 핵무기를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약속한 거죠. 뭐 같은 주머니에 비수를 같이 쓸 거야 이렇게 막 계속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해왔어요. 핵 확장 억제 정책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을지 훈련할 때는 연습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이 워낙 핵무기 고도화되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나 보여준 거고 우리 대통령은 나름 계속 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정말 협조하자. 네. 이렇게 둘이 이제 맞은 거죠. 그런 케이스로 이제 그야말로 42년 만에 들어왔다. 네. 제가 1981년도에 해군 수위로 임관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방문한 실적은 있어요. 그럼 교수님 32년 하셨는데 42년 만에 네, 온 거니까 못 보실 만 그렇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핵 무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켄터키함이랑 아나폴리스함이 핵잠수함으로 묶이기는 하는데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잠수함은 종류가? 추진 방식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영화 보면은 뭐 유보트, 뭐 다스보트, 그다음에 뭐 2차 대전 때 그런 영화 보면은 디젤 잠수함. 네. 옛날에는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했는데 엔진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을 시켜요. 네. 축전지에 충전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엔진을 네. 못 돌리거든. 그래서 막 다니다가 전기를 쓰면은 이제 방전되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서 충전을 하려고 엔진을 돌리면은 그 뭐 마스트가 올라가요. 이게 스노클 마스트라는 네. 공기 빨대가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그래, 되니까요. 잠수함, 저게 네. 잠수함이나 그래 공격당하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말경에 한 5만 몇 명이 죽었어요. 승조원들이. 그래서 태평양 전쟁, 대서양 전쟁에서 그 승조원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이라는 건 우라늄 U-235를 그 핵분열 시켜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네. 끓여가지고 증기를 발생하면 거기서 고압의 증기가 나오면 그걸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원자를 돌리면은 공기가 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핵분열로 하니까. 그러니까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네. 그럼 원하는 실제로 식- 연료 보급하러 올라오지 않아도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승조원들 피곤하죠.
안 올라가도 되니까 네. 안전하긴 한데 네. 그래서 그거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개발했는데 그거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래요.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 줄여가지고 원자력 원잠, 네, 핵잠, 핵잠. 네. 그렇게 하고 핵 추진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이라 해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원래 한문으로 볼 때 물 아래에 있는 게 잠기는 그렇죠. 거거든. 네, 그럴 때 진짜 잠수함을 안 올라가도 계속하는 되니까 거니까.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안 올라가도 돼요. 승조원들이 힘들죠. 네. 그런 잠수함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걸 이 시간 이후에는 핵잠이라고 하죠. 네. 핵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건 SLBM.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네. 있잖아요. 잠수함 발사 탄두탄. 네. 그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그거를 싣고 다니는 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격침시키거나 또는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임무를 부여받고 와서 적 네. 함선을 수상함을 공격하는 잠수함 이런 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러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줄여서 전략 핵잠 이거는 핵무기 싣고 다닌다. 네. 공격 핵잠 그러면은 이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공격하는 싸움을 잘하는 잠수함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핵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네. 과거에 우리 국민들한테 핵잠수함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저도 책을 쓰면서 네. 원자력 잠수함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핵잠수함은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으로. 근데 절대 그건 아니다. 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하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이 있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운용하는 국가는 공식적으로 네. 미, 영, 중, 네. 러, 불. 그다음에 인도. 인도 6개. 여섯 개. 네. 그리고 없어요. 지금 막 이제 브라질이 가지려 네. 하고 그다음 북한은 SLBM을 만들었는데 핵잠수함은 없어요 아직. 그런 상황. 아, 미사일은 만들었는데 북한은 네, 지금 싣고 그걸 다니는 싣고 핵잠수함 다닐 없어요. 네. 잠수함이 없는 거군요. 그렇다면 일단 전략 핵잠수함이 켄터키함이고 공격 핵잠수함이 지금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해 있는 아나폴리스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입항해 있는 것부터 알아보죠. 그 핵추진 잠수함, 공격 핵잠수함 굉장히 헷갈리네요. 이 잠수함은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단 제주 해군기지에 와 그래서 있는 이제 건가요? 시청자분들이 좀 혼돈스러워 네.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전략 핵잠수함하면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네. 잠수함이었는데 미국에는 한 종류가 있어요. 오하이오급 네. 오하이오 주 이름을 따서 한 건데 18,750톤. 네. 이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잠수함이에요. 첫 러시아 번째는- 거가 타이푼이라는 잠수함이 네. 26,500톤짜리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저 야신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2만 톤 정도 네. 좀 넘어요. 그런데 그런 잠수함보다는 작은데 네. 미국에서는 제일 크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하이급 잠수함이 길이도 막 170m 그래요. 축구장 뭐 1.5배 정도 네. 되고 무게도 뭐 18,750톤이니까 우리 제일 큰 잠수함 도산 안창호보다 6배 정도 되고 이런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 냉전이 끝나면서 이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18척을 만들었어요. 그 잠수함을. 이 잠수함은 뭐 18척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소련의 네. 뭐 과거엔 소련이었지 그 잠수함을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냉전 끝나고 이제 또 그 냉전이 끝나면 적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강한 세력을 가질 필요가 네. 없어요. 돈도 아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무기 감축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줄였어요. 그래서 네. 18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4척에는 핵무기를 실지 말자. 그게 최근에 이제 부산에 들어왔던 순서가 미시건함, 네. 그다음에 켄터키함,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물어본 아나폴리스함 그래요. 네. 세 종류예요. 세 네. 종류. 미시건함은 오하이급 잠수함,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뺀 거. 18척 중에 4척에 포함하는 4척 중에 하나. 네. 4척은 거기다가는 그 토마호크란 미사일을 154발을 싣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는 안 싣고 그 잠수함 미시건함이 먼저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좀 있다가
켄터키함이 들어왔어요. 저는 네. 미치건함 들을 때 진짜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들어오나 이거 봤는데 핵무기 싣고 안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지 뭐 핵무기 실은 잠수함 보낼 수 네.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좀 있으니까 진짜 핵무기 싣고 잠수함이 들어왔어요. 그게 켄터키함이에요. 핵무기를 실었다라고 딱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제 잠수함 봤을 딱 때? 나눠져 있어요 네. 임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켄터키함을 비롯해 14척이 있는데 그 잠수함은 다 알아요. 저 핵무기 싣고 다니는. 근데 거기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 핵무기를 빼고 오면 그 깡통이 오는 거지 깡통이. 그럼 그리고 한미 정상간 약속한 게 틀린 거죠. 네. 그러면 정상 회의가 뭐 거의 무의미한 거죠.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잠수함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물어본 그 아나폴리스함은 그런 잠수함 러시아에 그런 잠수함이 있어요. 핵무기 싣고 다니는 그런 잠수함을 감시해 추적 감시하고 그 다음에 자국 항공모함 맨 앞에서 방어하고 네. 그 다음에 유사시에 적 항정을 격침시키고 이런 네. 잠수함이 네. 아나폴리스함 이를 공격 핵잠수함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제주 그 해군기지에 와 있는 목적은 그러면 역시 그 한미 동맹 간의 약속, 한미 간의 약속 때문에 와 있다라고 조금 전에 봐야 되는 이제 건가요? 공격 핵잠수함, 네. 아나폴리스함 이런 잠수함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한국 잠수함 훈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들어와서 군수 적지하고 네. 이게 다반 뭐 항상 있는 일이에요. 루틴한 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굉장히 짧은 인터벌로 세 네. 척이 잠수함이 오니까 미국 차원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하시라도 협력하고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는 이만큼 봐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수시로 들어오잖아. 이걸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번에 잇따라 들어온 것 중에서 뭐 제주 해군기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좀 수시로 많이 들어왔던 그렇죠. 네. 것이니까 키포인트는 켄터키함에 있는 건데 이 그렇죠. 켄터키함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한 발의 위력이 얼마다, 네. 히로시마에 한 투하된 원자탄이 20배, 30배 이런 얘기 하는데 복잡한 그냥 딱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네. 오하이급 잠수함 한 척에는 트라이던트 D5라는 그 네. 12,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핵무기가 24발 들어가요. 24발이요. 24발 들어가는데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20발만 싣고 나머지는 네. 다른 미사일을 실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미사일 그러니까 그 한 척의 총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이 한 발의 위력이 15에서 20킬로톤이었어요. 네. 그 정도만 떨어뜨려도 15킬로나 20킬로톤을 500m 상공에 떨어뜨렸는데 순식간에 7, 8만 명이 죽었어요. 네. 그 위력의 1,600발의 위력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네. 한 척에 총 들어가는 네. 미사일의 위력이. 그러니까 그 배 하나 뜨면은 긴장하겠죠. 모든 그렇겠네요. 나라가. 네. 그러니 북한도 굉장히 신경 쓰지. 그냥 네. 신경질 반응하잖아요. 막 네. 미사일 쏴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아무도 못 네. 보는 시간에 네. 거의 뭐 맞춤형으로 뭐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게 네. 굉장히 고난도의 미사일인데 그거는 SRBM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50km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팝업 기동이라고 했어. 회피 기동, 변칙 기동을 네. 한다고. 그래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미사일로 거의 사거리도 비슷하게 쏴대니까 부산에 들어오려면 들어와. 우리도 이 정도 다 대비하고 있어. 북한이 이제 워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경고도 날릴 정도. 그것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적의 턱 밑까지 와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잠수함은 턱 밑까지 가도 모르죠. 뭐 턱 밑이라는 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가깝게 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네. 잠수함 다 그래요. 네. 디젤 잠수함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켄터키함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니까 네. 출항하는 시간도 잘 모르고 입항하는 시간도 잘 모르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핵전투사령관 잠수함 함장만 아니니까 네. 그만큼 보안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떡하니 이제 부산에 갔다 오니까 네. 이제 여론이 이제 저렇게 은밀한 무기체계를 갖다 놓는단 말이야. 네.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명도 하는 것이고 또 주변국에서는 또 싫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어요. 핵무기사를 갖다 놓는다니까
소련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발끈했잖아요. 그 당장 안 치면 바로 폭격하겠다. 네. 전쟁이 일어날 뻔, 3차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예상했어요. 그렇게 반발할 것이다. 네.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게 아니라 반발하잖아요. 네. 너희들 왜 자꾸 긴장을 고조시키냐. 근데 사실 SLBM을 탑재한 이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안 보이는 게 더 좋아요. 보이면 노출하면 불리하다고. 네. 그만큼 타겟팅가 되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거기 딱 맞춰가지고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2,000km라는 사정거리는 지구 어느 위치에서도 북한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는 그만큼 한미 동맹이 막강하게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 네.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그 북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력 수준이 SLBM은 개발시켰지만 그걸 탑재할 배가 없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대응하기에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켄터키함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단히 어렵죠. 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하이오급 잠수함, 핵무기 실은 잠수함. 그 잠수함은 항상 통신 유지를 하고 하시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목표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네. 너는 일본으로 어디를 공격해라 다 이 지령을 받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든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대등하게 가겠다. 돈도 없으면서 모르지 잠수함하고 뭐 핵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 핵미사일을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원래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네. 은밀성이 디젤 잠수함 싣고 다니면 계속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들통나잖아요. 위치가. 이게 제격이 아니라.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겠다. 네.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후속 뉴스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뉴스는 그해 10월 달쯤 돼가지고 핵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사람 모두 징계 매겨라 그랬다. 그만큼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네, 틀어진 거군요. 네, 뭔가 잘못되고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유엔 제재로 네. 인해서 그 수많은 부품들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핵잠수함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보다 잠수함을 30년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져온 그 모델들 이건 옛날 모델이에요. 2차전 모델인데 그 모델로 해서 자체 생산도 했고 그래서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76척. 그래서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됐는데 그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SLBM을 쏴서 500km를 날려 성공시켰어요. 네. 그 잠수함이 한 5년 후에 다시 작년인가 쏘았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잠수함을 824 영웅함이라고 붙였어요. 824 영웅함. 그거 이제 성공시켰다고. 그 잠수함이 시험 발사용으로 한 척 있고 네. 나머지는 그 로미오급 2,800톤짜리가 한 20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양에서 꽁치 어망을 들어올리다가 이래 한 그게 한 17척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안인진에 이제 전개된 그 상어급 잠수함이 있어요. 그게 한 300톤짜리 되는데 그게 한 38척 정도 있어요. 76척. 네.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숫자는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은 잠수함이 일단 아주 성능이 출중한 잠수함이나 네. 디젤 잠수함이나 핵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지상에 있는 거는 다 전파로 보면은 전파는 정지가거든. 네. 부딪힌 바로 반사해서 식별할 수 있어요. 뭐 근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표적은 음파로 해야 돼요. 음파. 네. 음파는 굉장히 부정직해요. 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왜냐면은 수온, 염도, 밀도, 조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여원 씨한테 딱 가면 그대로 와면 여원 씨인지 아는데 네. 가다가 뭐 수온, 염도 이런 거에서 산란도 되고 다시 안 돌아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게릴라 세력을 배워. 네. 게릴라 세력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디 네. 어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하죠.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적 열세가 있어도 기능이 좋은 한 대, 뭐 한 대 혹은 두 대가 좀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적 열세와 기능 이렇게 있으면 수적으로 열세가 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전투에서. 이제 게임 산업으로 진출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뭐 워게임하고 그래요. 수와 수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그 싸움을 잘해도 여러 명이 덤비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지?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 전략, 전술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잠수함이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구에 나오면은 이제 게릴라 세력이 바뀌기 때문에 다 찾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구에 못 나오게.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 적극적 대잠전 그래요. 항만을 봉쇄해 버리는 거죠. 아예 못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하고 왜냐면 인공위성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상한 행동 보이면은 그걸 이제 봉쇄해 버리니 그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북한이 많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뭐 핵잠수함, 그러니까 SLBM에 실을 만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럼 우리는 북한에서는 추상함은 거의 1000톤 내외예요. 제일 큰 게 천안함 기억하시 천안함 그보다 또 작아요. 그런 잠수함 수상함이고 잠수함만 좀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잠수함을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자.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능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독자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뭐 수직 발사관도 달리고 그다음에 어리, 뭐 길이 다 이런 잠수함으로 먼저 정보를 가지고 봉쇄를 하자. 선제 봉쇄를 하자. 적으로 압도하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막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북한이 SLBM을 개발했잖아요. SLBM 거기는 핵탄두를 싣겠다는 얘기예요. 핵무기 개발했으니까. 그렇게 한 잠수함을 이제 핵 잠수함에 실어야 되는 핵 잠수함 아직 만들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 싣고 나면 그런 잠수함 우리가 추적 감시해야 돼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 엔진을 돌려요. 엔진을 돌 때 제일 시끄러워요. 소음은 잠수함에서는 거의 이 터부시 해야 되거든. 근데 소음이 많으니까 내가 들키잖아요. 그리고 막 추적하다가 왜냐하면 SLBM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SLBM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다가 나를 알아차렸어. 잡혔어. 그럼 도망가야 되거든. 도망가고 또 가고. 이런 것들은 레드 옥토버 이제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붉은 10월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작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된다. 충전해야 되고 속력도 느리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그 막대한 잠수함 전력 그다음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못 쏘게 하려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걸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럼 전문가시니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우리나라 약간 이게 진행이 되다가 좀 멈춰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강영원 씨가 한 10번 정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아마 확 진도가 나갈 거예요. 여론이 좀 더 많이 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핵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해 가지고 물속에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공기 없이 그래 무제한 잠수함 잠항이 가능하다. 근데 그 원자로는 뭘로 움직이냐면 우라늄.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라늄을 쓰는 걸 다 감시해요. 그렇게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그다음에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다음에 NPT를 만들어 놓고 다 가입하세요.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그래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IAEA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 그래서 저 사람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계속 감시를 해요. 거기 NPT에 들어온 사람을 감시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는 우라늄인데 우라늄은 공급국, 수급국 그다음 IAEA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IAEA가 감시를 해요. 사가면은 너 언제 사갔어? 너 어디에서 썼어?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결을 하지 않으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핵무기의 원료 우라늄은 뭐 인공 그 우라늄 광석에서 막 농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 95% 순도 이상이 되면 핵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20% 미만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고 그냥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 국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은 핵 무기를 안 만든다는 걸 다 알아요. 네. 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하고 회담을 시켜줬잖아요. 하노이, 뭐 싱가포르. 네. 그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SLBM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위협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못 쏘게 하면은 우리의 안보도 안심이 되고 미국의 안보도 안심이 된다.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이 반대해서 못 만든다면서 그런 얘기는 넌센스예요. 여태까지 반대한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우라늄을 많이 사와요. 뭐 프랑스나 러시아 이런 데 사오는데 그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왔어요. 근데 미국 걸 쓰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닭이 번냐 달걀이 번냐 이거예요. 또 네.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면 거의 군함이 평화적으로 사용하느냐 전쟁으로 사용하느냐. 근데 사실 군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죠. 닭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개발할 때 갑론을박했었어요. 네. 야 그거 군함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논문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아니 군함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왜냐면 IAEA에서 원자력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사용하라. 군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처음 개발할 때 그렇게 해서 개발했어요. 네. 우리도 그런 논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걸 국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미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은 뭐 그야말로 NCND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켄터키 함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뭐 핵무 실컷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NCND입니다. 네.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싫고 안 싫고 들으면 사기꾼 비슷한 거죠. 네. 정상끼리 약속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안보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력이 40~50배 앞서는데 네. 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느냐, 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느냐, 막 굉장히 지적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잘 지켜왔어요. 네. 북한은 안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핵무장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건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은 헤게몬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장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일본 수준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은 확보해야 된다. 능력은 확보해야 돼. 그게 핵 잠재력 그래요. 네. 거기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 우라늄 쓰고 난 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 이 두 가지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일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그런 능력을 확보하자. 네. 미국도 이제 우리한테 협조해라. 이것이 우리 줄기차게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계속하면 미국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기대를 하고 네. 이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이제 잠수함 가지고 또 핵미사일 가지고 계속 우리 위협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화가 많이 치밀어 있다. 네. 그걸 달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네. 전략 자산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에 어느 정도 한미 협력을 해야 되지만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누가 네. 확신해요? 네. 세상에 자기 단 부모님 위에 누가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은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누구도 도움이 없을 때 우리가 자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네. 이게 자주국방이거든.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는 박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켄터키함 그리고 아나폴리스함까지 이제 잇따라 입항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이 잠수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